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물감을 다뤄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방법,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물이 항상 하나만 이렇게 하시고 물을 너무 조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물은 충분히 있으셔야 되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란 종이가 작으니까 얘는 좀 작아도 되죠. 근데 얘가 하나가 아니에요.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씻는 그릇, 하나는 물을 색깔을 예쁘게 만드는 물 해서 2개가 꼭 있으셔야 합니다. 자, 처음에 마른 붓에서 물을 이렇게 찍어 갖고 오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갖다 놓는 이유는 이게 양이에요. 내가 여기 칠할 양, 물 칠할 양.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칠할 거야 하면 물을 여기 많이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 색을 할 때는 이렇게 비벼서 여기서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얘를 그냥 가지고 갔을 때는 많이 칠할 때, 근데 내가 조금 칠할 때는 얘를 그냥 가지고 가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요런데 턱에다가, 여기 안 되네, 요런데 아니면 이런데 여기 이렇게 물을 좀, 색깔물을 버리고, 그리고 나서 칠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숨어있는 안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붓을 씻어요. 붓을 씻었는데 나는 이제 깨끗한 색을 쓸 거예요 할 때, 붓을 씻으실 때 대충 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붓이 깨끗해지지가 않죠. 그래서 얘를 거의 바닥까지 해서 어디냐면은 이 붓의 이 부분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고, 벌써 물이 이렇게 많잖아요. 색깔물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없애고 이렇게 깨끗한 물에서 얘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이렇게 물기를 약간 이렇게 했어요. 조금만 하려고 할 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색을 만드는데 나쁜 습관 뭐냐, 또 얘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가지고 가세요.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이 안 맞으니까 씻고, 또 여기 색깔 물 가지고 또 여기를 막 이렇게 다듬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색을 자꾸 여기서 종이 위에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물론 만들 수 있으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마르고 났을 때예요. 얘가 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를 막 비벼대면은 종이가 상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예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꼭 중요한 거, 여기서 해서 바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여기 했어요. 그러면 꼭 이쪽에서 농도를 맞춰야 돼요. 물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여기서 웬만큼 물의 농도, 그러니까 색의 농도겠죠. 연하고 진하기 어떻게 변할 건지 섞고 싶다 그러면은 그 섞고 싶은 것도 여기서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 가져가서 이렇게 칠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안 좋은 거는 물감을 묻히실 때 요렇게 묻히시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를, 이 중앙을 이렇게 쑥 파이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여기만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면 물감 섞으실 때 또 좋은 그런 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비는 느낌으로 해서 전체를 사용한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또 물 어느 정도 해서 농도 맞춘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얘를 그리려고 하니까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쭉 넓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딱 지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양을 좀 만들기 어렵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 다 만들고 안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칠을 하는 거죠. 이거는 아까 이제 종이 상한다, 그래서 지저분해진다 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 여러 번 얘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종이는 젖은 상태라서 아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얼룩얼룩지게 돼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투명 수채화에서는 이 표면 상하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붓을 자 했어요 하면 붓을 여기 칠하실 때 항상 이렇게 눕혀서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눕혀서 이렇게 손이 뭐 어느 쪽으로 가든지 해서 붓이 누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려고 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채우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물론 뭐 선을 그릴 때는 이렇게 세워야죠. 선을 그릴 때는. 하지만 면을 그릴 때는 눕혀서 그린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추가되는 4가지 붓, 지난 시간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었죠. 요거를 오늘 추가적으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지우개 붓. 지우개 붓을 사용하실 때는 얘가 젖어 있을 때 쓰시는 거는 좋지 않아요. 종이가 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젖어 있을 때 계속 하시면. 그래서 항상 마르고 난 다음에 하는 거고, 자, 마르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을 살짝 묻힌 다음에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종이가 별로 안 좋으면 종이가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종이는 그렇게까지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종이가 이렇게 쓱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울 수 있는 붓, 지우개 스크러버, 지우개 붓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납작붓인데 납작붓은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이거 붓을 얘를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그리실 수도 있지만 얘를 이렇게 해서 이 곡선 같은 모양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 끝부분으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점을 찍는다든지 또 선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넓은 그라데이션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넓게 칠할 때, 그라데이션을 하실 때도 어렵게 막 진한 색부터 밝은 색으로 하려고 그렇게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연한 색을 칠하시고 그 위에 이 진한 색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그라데이션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붓을 이렇게 닦아내가면서 쓰시면 되죠. 이거는 이제 유화붓인데, 유화붓. 붓이 돈모, 그러니까는
디지털이라서 거칠게 표현이 잘 됩니다. 물감을 묻혀가지고, 이게 물이 많으면 잘 안 돼요. 물이 안 많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눕혀서 하면 이렇게 거칠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뭉쳐지면은 얘를 닦아주시면 돼요. 닦고, 네. 뭉쳐진다는 거는 이 거친 표현이 이게 없이 이게 넓게 칠해지는 부분. 그래서 이런 거친 거 가지고 나무도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돌도 그릴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얘 붓은 라인 붓.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가늘면서 길게 같은 굵기로 그릴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눕혀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많이 해볼까요? 듬뿍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눕혀가지고 점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붓을 2개를 쓰는 거는 붓을 2개로 쓸 때는, 자, 내가 어떤 모양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번지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붓에 물을 살짝 묻혀서 요렇게 해서 얘가 싹 복합이 되게 빠져나오게 색깔이, 이렇게 할 때 필요한 게 이 붓이 1개가 아니라 2개가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자, 2가지 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뭔가 이렇게 칠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여기 이렇게 칠해주고 하다 보면 얘네들이 섞이면서 색깔의 느낌이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이런 거를 할 때 꼭 붓이 2개여야 되는 거죠. 하나로 얘를 노란색을 칠하고 다시 씻고 또 빨간색을 와서 칠하고 하면은 이 물의 마름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착 번지게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엄청 불편해집니다. 붓이 수차에서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내가 그리다가 씻고 다시 올 때 농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물의 양이 달라지는 거. 그것 때문에 얼룩이 많이 생기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붓은 기본적으로 2개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화이트 펜인데요. 여기 흰색 잉크가 들어있고, 지금 이 색깔 위에도 올라가요. 이 흰색이.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구멍들을 뻥뻥 뚫어 놓으면서 색칠을 이제 했으나 좀 덜 했거나 더 많이 하고 싶을 때 얘를 이렇게 칠해주면 그 부분이 흰색들이 살아나는 거죠. 특히 이렇게 작은 부분에 하이라이트, 빛 이런 걸 만드실 때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붓 사용하는 팁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즐거운 그림 되시길 바랍니다.